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하이파이 스피커 2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계단 응답, 즉 스텝 리스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응답이란 처음에는 꺼져 있다가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스텝 응답이라고 부르는데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넣어주지만 나중에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신호를 인가시키는 상태에서 파필드 조건 1m나 2m에서 마이크로폰으로 측정을 하면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뒤에도 이렇게 가다가 다시 줄렁줄렁하면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마이크로폰에서 측정한 이 모양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스피커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달리 표현이 되는데요. 두 개의 스피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스피커는요,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우퍼의 수직선상에서 보면요, 시간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우퍼는 깊이가 깊기 때문에 트위터가 좀 더 뒤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직에 대한 시간 정렬이 이렇게 일정해지면 이렇게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하고 그 우퍼가 이렇게 똑같이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우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뒤에 이렇게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정렬되어 있는 스피커가 있고요. 오른쪽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우퍼하고 미드하고 트위터가 같은 그 인클로즈에 장착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퍼가 더 깊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트위터가 제일 먼저 이게 도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가 그 다음에 도달하게 되어 있고, 우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시간이 불일치된 어떤 스피커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첫 번째 나온 이 녀석이 바로 트위터 응답이 되겠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도달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미드가 동작하게 되는데요. 특징적인 것들은 미드는 이렇게 극성이 뒤집혀서 이렇게 도달하게 되어 있고요. 우퍼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의 시간적인 어떤 차이를 두고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라이징하고 폴링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은 미드레인지가 바로 극성이 뒤집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왜 뒤집혀 있을까요? 이 스피커의 주파수 특성을 본다고 하면요, 아주 플랫하게 굉장히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오버가 2차 필터가 이렇게 걸려 있는 상황으로서 이렇게 미드레인지의 극성을 뒤집어 주지 않으면 이게 미드레인지가 관여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음압이 이렇게 훅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크로스오버 필터 때문에 이렇게 위상이 이미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위상을 올바로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극성을 그렇게 반대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들려준다면 과연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띡 준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스피커가 재생을 하게 돼서 어떤 소리의 다이나믹 특성이 결코 좋지 않음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응답들이 도대체 우리가 하이파이 스피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래프는 그 스텝 응답을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좀 더 이렇게 근접해서 나타낸 건데요. 이렇게 음압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겠죠. 위로 올라가는 요 타임이 있습니다. 이 타임이 있고요. 이 타임으로 가지고 우리는 뭘 느끼냐고 하면 바로 소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원의 어떤 위치를 인지하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귀가 이렇게 17c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게 돼 있거든요. 17c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세한 만분의 1 0. 몇 미리세컨드 차이만 가지고도 우리는 음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음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들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오랫동안 진화를 해오면서 본질적으로 잘 느끼는 게 바로 소리의 위치를 이렇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부분 있죠. 이게 바로 소리의 크기를 인지하는 구간입니다. 음원이 크다면 더 천천히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굉장히 작은 음원이라면 더 빨리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원의 위치에 대해서 인지하는 구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10에서 30ms 더 이상 이렇게 더 쭉 이어지는 요 구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음고를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소리 말해서 소리의 주파수를 인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음색을 인지하는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색, 즉 음고를 어떻게 인지하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으로 위치라든지 소리의 크기를 더 많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파형의 모양이 바로 소리의 위치라든지 소리의 크기를 인지할 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총, 그다음에 좀 장총, 그다음에 대포 이런 게 있는데요. 처음에 여기서까지 구간,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어떤 소총의 어떤 음원의 위치를 인지하는 구간이고요. 여기서까지 떨어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퀄리브리엄 상태로 오는 이 구간에서 우리는 음원의 크기를 갖다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사이즈가 크니까요, 좀 더 이렇게 이 이퀄리브리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소리가 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대포 같은 경우는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이렇게 요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나오는 여기 스텝 응답에서의 처음에 상승 구간과 그 다음에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요 구간까지가 음원의 위치, 그 다음에 음원의 크기를 인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이렇게 스텝 응답에서 초기 응답이 만약에 왜곡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악기의 위치라든지 악기의 크기를 인지하는 데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이제 스피커 응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소리의 위치라든지 소리의 크기를 인지하는 제일 중요한 요 앞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현재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왜곡이 굉장히 덜한 편이겠죠. 이 두 가지의 주파수 특성은 모두 다 플랫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 정렬이 안 돼 있고 최소 비상 시스템이라는 어떤 나중에 크로스오버를 쓰게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게 생기게 된 건데요.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주파수 특성은 모두 다 평탄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정렬되어 있는 이 같은 경우에는 악기에 대한 정의감이 좀 더 우수해지고요. 무대의 넓이감도 우수해지고, 그리고 그 무대에서 앞에 있는 악기군, 뒤에 있는 악기군들이 좀 더 선명하게 다 이렇게 악기들이 좀 더 선명하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대감이 우수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음에서도 좀 더 펀치감이 있는 어떤 다이나믹한 더 저음이 재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주파수 특성이 음향 품질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대부분의 스피커들은 설계를 할 때 주파수 특성을 최고로 생각을 하고 주파수 특성을 평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파수는 사인파라든지 아니면 노이저 같은 실험을 이용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스피커, 진짜 하이파이 스피커를 지향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주파수 특성뿐만이 아니고 바로 동적 특성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적 특성은 즉 음장감의 표현이거든요. 악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표현해 줘야 한다든지 악기의 크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준다든지 그를 통해서 정확한 무대감, 무대의 넓이라든지 무대의 깊이에 대한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인파라든지 이런 걸 측정할 수 없고요. 바로 사각파를 이용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동적인 특성은 서브우퍼라든지 아니면 우퍼 스피커의 다이내믹 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펀치감 있는 저음 특성을 원하신다면 저음에 있어서의 나중에 그 사각파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패시브 크로스오버라든지 액티브 크로스오버 아니면 디지털 필터를 사용할 때도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최소 위상 필터를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상 왜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 및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